오늘은 방귀를 줄일 수 있는 10가지 꿀팁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귀를 줄이는 첫 번째 꿀팁, 맥주를 피하십시오. 맥주에는 맥주 자체에 있는 탄산뿐만 아니라 유황이 풍부합니다. 또 맥주에 들어있는 효모도 위장에서 제대로 흡수가 되지 않으면 방귀가 많아지고 또 방귀 냄새가 지독해질 수 있는데요. 유머로 말씀드리지만 세계 최대 맥주 축제인 독일 미넨 옥토버페스트에서도 하루 1,500kg 가까운 메탄가스가 배출된다는 미넨 공과대학 연구팀의 재밌는 연구 결과가 2019년도에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연구팀은 옥토버페스트에서 배출되는 메탄가스 대부분은 이제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이나 난방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분석했지만 실제로 메탄가스의 10% 정도는 축제에 모인 인파가 배출한 방귀와 트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두 번째 꿀팁, 붉은 살코기 섭취를 줄이세요. 육류 중에는 특히 돼지고기, 소고기 등과 같은 붉은 살코기류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냄새가 심한 방귀가 생성됩니다. 고기를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암모니아나 황화수소와 같은 가스가 많이 생성되기 때문인데요.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방귀 냄새가 더욱더 독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겹살, 소주와 같은 한국인의 대표적인 회식 음식 자체도 장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방귀 가스 생성뿐 아니라 대장암 발생의 위험 인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탄산음료 대신 페퍼민트 티를 마시세요.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설탕이나 이산화탄소가 장을 통과하면서 결국 방귀가 됩니다. 그 대신 페퍼민트 차를 마시게 되면 페퍼민트는 위 근육을 진정시키고 또 복부 통증을 줄여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넷째 꿀팁, 콩과 양배추류를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요. 단순히 방귀를 자주 낀다고 해서 콩, 양파, 양배추와 같이 통상적으로 좋다는 음식을 피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경우 이런 작은 가스에도 복부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동반된 경우에는 음식 조절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복합 탄수화물, 특히 올리고당이라고 불려지는 성분들이 주로 콩이나 양파, 양배추, 콜리플라워 같은 배추류, 또 과일, 유제품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동반된 환자들에게는 콩 섭취를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추류는 오래 조리할수록 너무 많이 익힐수록 그 속에 황화수소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귀 냄새를 줄이고 싶다면 이러한 음식들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팁입니다.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으면서 삼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입을 다문 상태로 음식을 여러 번 씹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코로 공기가 배출이 될 수 있고 음식만 삼킬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한 번에 먹는 양을 줄여 조금씩 자주 먹음으로써 음식이 위장에서 천천히 빠져나올 수 있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에서 최대한 많이 소화가 진행이 될 수 있고 대장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팁입니다. 식후에 바로 눕는 습관도 좋지 않습니다. 식후 공기는 트름으로 입을 통해 자연히 배출이 되기도 하는데요. 식사 후 바로 누워버리면 음식물이 식도 입구를 막아 입으로 배출이 되는 것을 막고 삼킨 공기가 모두 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일곱 번째 팁입니다. 금연하십시오. 흡연 자체도 물론 몸에 해롭지만 흡연을 하는 과정에서 공기를 많이 삼킬 수 있기 때문에 방귀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팁입니다. 껌을 씹지 마세요. 껌을 씹는 것은 지속적으로 공기를 삼키게 된다는 것이고 방귀를 많이 뀌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껌에 들어있는 달달한 성분인 당도 장에서 발효되면서 가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무설탕 껌도 자일리톨이나 사카린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도 많아 장내 가스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아홉 번째 팁입니다.
변비 관리를 하십시오. 변비가 악화되면 쌓인 숙변과 음식의 이상 발효로 인해 방귀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항문에 바로 인접해 있는 직장에 대변이 차 있는 상태에서 방귀를 배출하는 경우에도 방귀 냄새가 지독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과식이나 소화불량 등으로 인해 충분히 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방귀 냄새가 많이 날 수 있는데, 위와 소장에서 소화가 덜 된 음식물이 대장으로 내려와 장내세균에 의해 분해되기 때문입니다. 변비는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법을 찾아 변비를 해결해야 방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변비인 경우에는 유익균, 유해균 밸런스가 깨져서 방귀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적절한 유산균 복용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0번째 팁입니다. 방귀를 잘 조절하고 못하고 있는지, 새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항문 괄약근 기능이 약해지게 되면 방귀를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거나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들, 또 허리가 안 좋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문 괄약근의 어떤 기능이 떨어지면서 방귀를 잘 참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실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괄약근의 힘이 예전보다 약해졌다고 생각되어지면 병원 진료를 통해 대장암원외과 의사를 만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귀 자체를 질병으로 보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을 난처하게 된다면 이런 10가지 꿀팁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방귀랑 동반돼서 복통이 있다든지 혈변이 있다든지 또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어떤 증상들이 보인다면 더욱더 이런 꿀팁을 지키시고 병원 진료를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